네, 남편의 외도가 발생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상간녀라는 존재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상간녀라는 존재가 그 뭐라 그래야 되죠? 그 상황이 네네. 외도의 그 상황이 하나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. 네네. 이제 그 중에 이제 상간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인 경우가 있습니다. 네네. 네, 이 직장 동료인 경우에는 이 상간녀 처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탁 세워야 될까요? 이게 제일 힘든 경우죠. 제일 네, 힘들죠. 제일 힘든 경우에. 그러니까 매일 네. 봐야 되니까. 네, 매일 봐야 되고 막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그죠. 그리고 이제 어. 돈이라는 생계도 걸려요. 네, 제일 힘든 경우. 예. 그래서 이 경우에 하여튼 뭐 외도가 발생했다.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네. 모든 경우가 그래. 모든 경우가 예. 외도가 딱 발생했다. 네. 그럼 무엇부터 결정해야 되냐면 네네. 이혼할지, 화합할지, 쇼윈도로 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부터 선택하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. 이것부터 선택했을 때 뭐 해결하는 방향이 나오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. 이건 아니에요. 아, 네. 예를 들어 이혼을 내가 선택을 했다. 네. 그럼 뭐 뒤도 볼 거 없어요. 그냥 막 하시면 돼요. 하고 싶은 대로. 네. 직장으로 쫓아가도 되고. 네, 쫓아가 되고 막 소장 아무나 해도 되고 음. 막 남편한테 소송 들어오도 무슨 상관이야. 내 맘대로. 이혼할 건데 뭐 다시 안 볼 사람이잖아. 그렇죠. 막 하시면 돼요. 그냥 네, 네. 이혼할 거면 그래도 돼요. 예, 그리고 쇼윈도로 살 거다. 그럼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. 예, 월급이나 잘 갖다 주면 그게 땡큐다. 냅둬라. 그리고, 예,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예, 좀 갈아탈 준비를 좀 하셔라. 네네. 예, 남자친구도 좀 만나고 예,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도 하고 예, 이혼 준비를 좀 하셔야죠. 그리고 좀 더 좋은 남자 있으면 갈아탈 준비도 하고 예, 그게 쇼윈도 부부 아니에요? 맞잖아. 그쵸. 근데 네. 이게 그런 아내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마음은 진짜 쇼윈도로 살고 싶은데 남자 만날 자신도 없고 돈 벌 자신도 없고 그건 상담 받으셔야지. 그리고 네. 또 남편이 상간녀 만나는 것도 도저히 못 보겠고 근데 쇼윈도로는 살고 싶고 네, 그러면 이제 그 상담 받으셔야지. 어, 예, 네. 그 경제적인 어떤 독립이나 또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이성에 대한 독립, 또 내가 이성에 대한 주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신다. 네네. 예,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. 그러면 저하고 있는 어떤 성장 과정 학습, 네, 좀 잘못된 학습이라든가 네. 또 부정적 신념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야죠. 예, 만약에 이제 이혼, 화합, 쇼윈도 셋 중에 그 무엇도 결정을 못 하겠다. 네. 근데 이럴 때 되게 괴로워지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, 그럴 때 이제 오시면 됩니다. 네, 또 찾아드리죠. 네. 무의식 속에 네. 진짜 마음. 네. 네. 그럼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. 네. 이혼할 때 그냥 막 해라. 음.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. 뭐 이혼할 건데 뭐. 예,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. 어차피 안 볼 사람이지. 네. 자, 두 번째 쇼윈도로 살려면은 남편 그냥 외도 정리시키지 말고 너 바람 펴라 땡큐 이렇게 하시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경제적인 독립,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주체성 이런 걸 발휘를 하시면서 예, 이혼과 이제 이혼 이후의 삶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화합이죠. 예, 마지막으로 이제 화합 이게 제일 어려워요. 제일 어렵죠. 예, 제일 어려워요. 이제 화합을 할 때 이제 전제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상간녀가 이게 남편 직장 동료란 말이에요. 이게 뭐 같은 직원인지 남편이 사장이고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죠. 아니면 뭐 여상사인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. 요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네네. 여자 상사인지 그런 경우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. 남편의 생계를 위협하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화합을 할 때 어. 제일 중요한 게 남편 생계를 위협하면 안 돼요. 어. 제일 잘못된 사례가요. 네. 아내분들 막 화합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직장에 막 전화를 통보하고 이런 거예요. 화가 나니까. 화가 나니까 직장에 다 알려버리고 막 이래. 화합은 하겠다고 그러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럼 남편 직장 어떻게 다녀? 그렇죠. 음. 근데 지금 또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도 없는데. 그럼 잘리고 나서 막 집에서 엉엉 울고 있고 남편 막 그러면 네가 네 옷보니까 해결해 막 이러는데 남편 그것도 이혼하자고 그러고. 그래서 이게 막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내가 죄인이 되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남편 직장을 유지시켜주고 남편 생계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화합이 진행돼야 됩니다. 네네. 그거를 잘못하시면요, 그냥 막 홧김에 막 막 직장에 알리고 막 이러면 또 안 돼요. 정신 차려야 돼요. 네, 정신 차려야 돼. 네. 네. 그럼 어떻게 그 남편 직장 생계는 유지를 하면서 상간녀는 어떻게 이렇게 쳐낼 수 있을까요? 일단 찾아가서 만나셔야죠. 상간녀를. 상간녀를 조용히 불러내세요. 아, 조용히 불러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. 이직이나 퇴사나 전출을 권유하십시오. 상간녀에게. 상간녀에게 이직이나 퇴사나 전출을 권유하세요. 회사 네. 그만두시죠. 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아내분이 좀 세야죠. 그렇죠. 아내분이 좀 세야 되고 이직이나 퇴사나 전출을 권유하십시오. 근데 이 상황에 만약에 상간녀가 미혼이다. 그럼 강하게 권유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소송 막 하셔도 돼요. 네네. 상간녀가 미혼인 경우에는 어차피 맞소송이 못 들어와요. 어. 네, 그냥 남편 상간녀가 이제 미혼이다. 그럼
상간녀 집으로 소장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면 안 되고. 네네. 네. 상간녀 집으로 보내고 또 뭐 상간녀 부모한테 알리고 이래도 돼요. 예, 그냥 막 하셔도 돼요. 어차피 미혼인데 뭐. 그렇죠. 근데 유부녀인 경우에 이게 함부로 하면 또 맞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야. 네. 그래서 소송을 조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. 예를 들어 상간녀 집 주소로 소장을 보냈어. 그럼 거기 남편도 알게 될 거 아니야. 그렇죠. 예, 그럼 또 맞소송 들어와요. 또 해요, 그러면. 그 남편분이 음. 그 상간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또 알 수가 없어요. 네네네. 네, 직장으로 그렇죠. 막 쫓아온다든지 이러면 예, 그렇죠. 큰일 나니까. 예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음. 만약에 소송을 굳이 하겠다 그러면 직장으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. 예, 상간녀 직장으로 보내시고 어차피 직장으로 가도 상간녀가 들고 다니면서 야 나 바람 펴서 위자료 청구 소송 중이에요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. 없죠. 예. 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라고 전달하면 누가 뭐해 물어보면 이제 상간녀가 알아서 감출 거라고 창피하니까 예,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. 예. 그리고 이직이나 퇴사나 전출을 좀 권유를 하세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 협박도 좀 하시고. 예. 그러니까 바람 폈다.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이직이나 퇴사나 전출하면 죽인다고 해야지. 너 이 회사에서 안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. 음. 강냉이 털 거야. 예, 그렇지. 좀 협박도 좀 네. 하고. 예.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죠?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간녀가 떨어졌어. 네. 상간녀가 떨어졌으면 이제 그 여자가 필요했던 이유를 내가 해결해 줘야 돼요. 남편은 그 여자가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. 무엇이든 간에. 예. 그럼 맨날 얼굴 보다 보니까 정들어서 만난 게 아니고요? 정들어서 만날 수도 있어요. 근데 정이 쌓이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. 아. 네, 정들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네.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찾아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.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. 남편이 사장이고 이제 뭐 직원하고 이제 바람이 나는 경우 있는데 직원이 막 일을 너무 잘해. 네. 예, 일을 너무 잘해. 또 그래가지고 막 그 여자가 막 필요해. 막 월급도 막 맘대로 막 주고 막 집까지 사주고 막 이래. 네. 너무 일을 잘하니까 네.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있죠. 예, 그런 경우에 이제 상간녀 잘라내고 아내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지. 아내분께서 일을 해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직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. 네네. 근데 그럴 자신이 없다 이러면 어떡하죠? 그러면 못 끊어내는 거지 뭐.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남편이 못 나오게 한다.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거죠. 예, 해결 못 하는 좀 거죠.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. 당연하죠. 예, 그 여자 색상 막 빼버리고 예, 당연하죠. 물건 빼가지고 네. 막 다 택배 보내버리고. 근데 이제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. 네. 이제 뭐 남편이 사장이고 직원이란 몰라도 회사원 남편도 회사원이고 그 여자도 회사원이야.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. 네네. 그럴 때는 좀 상황별로 좀 처치를 좀 하셔야죠. 아무튼 이제 그 여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남편이 뭐 외로워서 만났든 놀려고 만났든 아니면 뭐 그 여자한테 어떤 위로를 받았든 네네. 그걸 이제 아내분이 해결을 해줄 수 있을 때 이제 완벽하게 문제 해결됐다고 할 수 있죠. 네네. 그러면은 이제 이 상간녀가 남편의 이제 직장에 있는 경우에 이 해결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? 해결 순서는요. 네네. 그 상황별로 달라요. 아내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영상을 보실 때 외도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. 그러면 상간녀 떼내는 것부터 우선입니다. 외도를 발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안 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다? 네네네. 네네. 아내분이 상간녀랑 얼마나 오래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. 아내분이 발견한 게 뭐 채 한 달이 안 돼. 네. 그럼 얼마 안 된 거잖아. 네네. 그런 경우에는 상간녀 떼내기부터 하셔야 돼요. 예. 그 다음에 남편과 화합하시면 됩니다. 예. 상간녀 떼내기라는 게 이제 미혼인 경우는 이제 집으로 뭐 소장을 보낸다든지. 그냥 막 해도 돼. 예. 이제 뭐 기혼인 경우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. 네네. 조심하게 소장 같은 경우는. 네네. 그리고 이제 상간녀를 만나서 이제 퇴직, 이직 뭐 이런 거를 이제 권유를 해다. 권유? 그러니까 아니라 막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나요? 네, 그럼요. 예. 권유, 강하게 네네. 밀어붙이기. 네네. 예, 그렇게 해야 된다. 첫 번째, 상간녀를 먼저 떼내야 된다. 근데 아내분이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안지 좀 됐는데 우연찮게 이 영상을 봤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? 그런 경우 화합부터 하시고 상간녀 떼내야 돼요. 화합부터 하고 예. 안지 기간이 오래됐다면 예. 남편이 상간녀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. 그런 경우에. 예. 그때 화합부터 하시고 상간녀를 떼내야 돼요. 이게 두 개가 어쩌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제일 좋겠죠. 네네. 화합과 상간녀 떼기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가장 제일 좋겠지만 네네. 예, 화합부터 하시고 예, 상간녀 떼내기를 하셔야 돼요.
예, 섣불리 뭐 알았다고 해서 상간녀 갑자기 쫓아가 떼어내고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을 이혼하자는 경우 있어요. 예,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안 지가 좀 기간이 길다, 뭐 1년, 2년 이렇게 됐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합부터 하고 상간녀를 떼낸다. 이게 왜 그러냐면요. 그 상간녀를 알게 되는데 뭐 기간이 뭐 1년 됐어. 네, 남편이 1년 동안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. 네, 그럼 1년 동안 맨날 싸웠을 거야. 그랬겠죠. 서로 안 싸웠다면 뭐 문을 닫고 들어가 서로 얼굴을 안 봤겠지. 왼수처럼. 그러면 그나마 가까웠던 거리가 음. 그 알고 나서 막 1년 동안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. 예, 그때 상간녀를 떼냈어. 그럼 남편 상간녀 딱 쇽 간다니까? 아, 이것부터 붙여놓고 상간녀를 딱 떼내야지. 근데 뭐 안지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야. 뭐 채 한 달 안 됐어. 그럼 남편하고 막 싸우긴 하지만 그때 남편도 뭐 잘못했다, 실수다, 뭐 빌기도 하고. 그렇죠. 예, 그때는 좀 아직 덜 멀어졌잖아. 그때 상간녀 딱 채내고 딱 붙이면 되는데 뭐 안지 1년 됐어. 그러면 관계가 많이 멀어진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것부터 붙여놓고 상간녀를 떼내라.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알게 된 기간이 긴 케이스, 이 케이스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참 이 화합을 하기로 마음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럼 이혼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쇼윈도로 사시거나. 근데 그년하고 붙어 먹고 있는데 그 남편이 도저히 이뻐 보이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. 네, 그 쉽지 않죠. 네. 제가 말씀은 쉽게 드리지만 말씀을 쉽게 드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. 근데 난 도저히 화합 안 된다. 남편 좋아할 수 없다. 예, 난 그러면은 이제 이혼하는 것도 방법이고 쇼윈도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. 화합하는데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. 내가 남편 제일 사랑해야 돼요. 아, 이 세상에서 제일. 네네. 예, 최소 상간녀보단 더 사랑해야 돼. 예, 그래야 해결이 되죠. 그리고요, 선생님. 네.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 직장에 있는 상간녀를 쳐냈어요. 난리를 쳐가지고.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는데, 이 아내분께서, 그러니까 남편분이 각서까지 쓰고, 그 상간녀도 그 한 2년 정도 지났대요. 근데 2년 전에 그 상간녀도 각서 쓰고, 뭐 그렇게 했는데, 이제 업무적으로 자꾸 이제 그 단톡을 하는 거지.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불안하시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직장 동료인 상간녀를 떼냈다. 그리고 이제 화합도 어느 정도 됐다. 근데 그 다음에도 매일 직장에서 얼굴을 볼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직이나 퇴직을 권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예, 상간녀 이직이나 퇴직을 권유해라. 네네. 근데 상간녀가 안 만나겠습니다. 이직이나 퇴사는 안 됩니다.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? 싸워서 이겨야죠. 무조건 그만두게끔? 예, 아니면 남편을 딴 데로 이직이나 퇴직을 시키든가. 예, 그 방법이 가장 좋군요.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놔야죠. 네. 예, 화합을 하시려면. 예. 그 후에는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도 중요하다. 아예 속정 들었는데 쉽게 헤어질 수 있겠어요? 쉽게 얘기해서. 그럴까요? 예, 알겠습니다. 네, 상간녀가 남편분의 직장 동료인 경우에 이제 처리 순서가요. 안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간녀를 먼저 떼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지 길게 되셨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화합부터 하고 상간녀를 떼내셔야 한다고 합니다. 네. 예. 참 지금 이제 남편분께서 이제 요즘에 낮에는 항상 길게 직장에 있잖아요. 아내를 보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그 상간녀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서 너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, 예,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실천을 하셔서 네. 이 상황을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